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2025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 우리 돈 75조 원으로 증액하자며 북한의 핵미사일에 당장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을 강화하고 특히 인도태평양에서의 핵공유 협정이나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등 새로운 선택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만큼 제대로 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비슷한 핵 책임 분담 합의에 한국, 일본, 호주의 참여 의사를 평가하기 위한 대화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위커 의원의 견해는 공화당 일각이나 일부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내놓는 견해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초 미국의 여론조사에선 바이든과 트럼프가 각각 42%로 동률을 기록했으나 다자구도에선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온 배경인 것이죠. 다만 일각에선 한국의 핵 보유가 자칫 전쟁 확산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아태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핵 억지력 측면에서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은 세계 평화의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건데요. 하지만 당장 공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중국을 마냥 지켜볼 수도 없었던지라 시간상의 문제일 뿐 결국 한국의 핵 보유 가능성에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중국은 대만을 발판 삼아 세력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최근 대만 해협에서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과 로켓군 병력까지 동원하며 대만을 한가운데에 두고 주변 해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포위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사실상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에게 강력한 경고와 함께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무력 시위를 한 셈인데요. 중국이 대만 주변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9개월 만으로 이번 훈련은 과거에 비해 규모가 커졌고 대만에 가까워져 실제 무력 사용이 임박했다는 위기감이 돌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대만산 윤활기유 등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며 안팎으로 대만을 몰아세우고 있는데요. 중국은 계속해서 조국을 완전히 통일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역사적 임무라고 주장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관심사는 통일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쪼그라들면서 장기 침체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실제로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부채가 한계에 육박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국가부채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40%대를 이어가던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2020년 270%로 뛰어올랐고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290%를 돌파하며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숨은 부채가 23조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대만의 TSMC를 가로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TSMC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로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제재에 부딪혀 답보 상태에 있는 반도체 등 주요 분야의 기술을 확보해 일거의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계산인 겁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수석 천얼링은 반드시 대만을 수복해서 본래 중국 기업인 TSMC를 손에 넣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때문에 중국의 야망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핵무장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단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핵을 공유하지 않아도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은 시간 문제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한국의 기술력을 생각해 볼 때 차라리 핵을 공유해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을 막는 게 미국 입장에서 중국도 벅찬 마당에 한국까지 견제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도발과 협박을 일삼는 북한 거기에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는 중국과 일본에 둘러싸였음에도 한국은 세계를 무대로 방산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정도의 기술 성장과 생산 속도를 자랑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핵 개발에서도 남다른 성장세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때문에 미 국무부가 한국과 핵 공유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러한 결정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견해가 많은 상황이며 이미 유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벌써부터 한국과 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동맹국의 눈치를 보며 한국산 무기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관례가 사라질 걸로 보이는데요. 한국이 지금의 기세를 몰아 자주 국방의 도착점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